예전에 TED 강의에서 초소형 암살 드론이 시연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마이크로 어세서네이션 드론으로 검색하면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빠른 속도의 드론이 사람 모양의 마네킹에서 머리의 양미간 사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순간적으로 그곳을 타격하면서 자폭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대고 바로 총을 쏘는 것처럼 사람을 즉사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는 많은 무인 기술력 중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탑재된 무인 무기들이 개발이 되어 실전에 배치된다면 이미 인간 전투병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이미 벌떼 드론의 시연 장면이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인간 병력이 있다 한들 한 명이 조종하는 수십만의 초소형 암살 드론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기계들은 24시간 활동할 수 있고 식량을 비롯한 군수품의 보급도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은 많은 수의 군인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유발 하라리는 책에서 21세기 남성과 여성 대다수는 군사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잃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잃는다는 것은 군사 부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수의 직업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자본, 고도의 기술력과 지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권력 집중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잉여인간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상층부의 사람들이나 일반 민중이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력혁명을 통한 권력 전복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폭력혁명도 일어나기 힘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 혁명을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포착된 사람들의 얼굴을 빠르게 인식하여 범죄자를 색출하고 잡아내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오랜 시간 많은 인력과 자본을 투자해도 잡지 못한 범죄자들을 훨씬 효율적으로 색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새로 등장하는 기술 권력에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성적 논리의 영역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감정은 무엇일까요? 사실 감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감정은 기억과 경험에 지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경험과 기억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욕망을 품게 되고 다시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나쁜 경험과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행복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가지각색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이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을 없앨 수 있다면 좀 더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은 커집니다. 보통 과거의 안 좋은 경험과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프로이트 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부정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재탄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가 지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도 이런 아들러의 이론을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러의 이론을 들으면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삶에 잘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트라우마라는 것이 상상의 산물이라고 해도 분명 우리의 심리 상태를 옥죄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삭제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이 책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의식과 감정은 단순히 진화의 우연적 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가 작동하는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연산 속도와 저장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면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는 모든 메커니즘을 알 수도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특히나 뇌과학 연구가 진척되면서 인간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인간이 어떤 것을 인식하며 기억하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기억도 만들어서 삽입할 수 있고 기존의 기억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10억 년이 걸릴 문제를 100초 만에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현실화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뇌 스캔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덕분에 조만간 인간 전체의 작동 원리를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묶어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어쩌면 매일매일 새로운 기억과 경험으로 깨어날 수도 있고 감정을 아예 없애버리고 스스로 사이코패스와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최고로 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현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에 취한 것이 얼마 전인데 향후에 나타날 문제들은 기존의 문제들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속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비만인 사람들을 미래의 기술력으로 날씬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낙관론을 펼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가 익히 아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쌓아온 많은 인문학적 개념들, 종교적 신념과 믿음 등등이 무가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지금의 움직임을 멈추기는 더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벌어졌던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은 더 이상 벌어지기 힘든 시대에 와 있습니다. 마치 눈앞의 빙하를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타이타닉 호의 탑승객들처럼 우리는 스스로 수억 년 동안 진화되어 온 최정점의 인류라는 결과물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차피 어쩔 수 없다면 차라리 오늘의 축배의 잔을 높이 드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았던 우리의 앞선 세대들과 달리 내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기에 일단 오늘부터 행복하기를 원하는 요즘 세대들의 세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미래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보통 특정 이념과 사상으로 뭉치려는 경향이 생기고 그 힘을 이용하려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옆에 불안감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불안감을 상쇄시키려 하고 그렇게 뭉쳐진 힘은 자신을 이끌어줄 구심점과 뻗어나갈 방향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물론 감시 기능이 갈수록 발전하는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들이 집단적 힘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권력의 상층부에서 분열이 생기거나 감시 기능을 우회할 수 있는 획기적 방법이 나타난다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친 집단주의의 힘은 그 방향성이 어긋났을 때 어떤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앞서 거대한 광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욱 빨리 자리를 잡도록 하는 명분이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재편되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